대한민국 대표 이슬람 학자인 박현도 쌤을 두 번째로 모시게 됐어요. 오늘 일단 주제 정답도 쌤이 나오셨으니까 뭔가 그렇다면 정답은 이란에서 여성들에게 금지된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금지된 것들이요? 네. 여권이 왜 여권이 여기지? 금지가 여권이 금지됐다기보다는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결혼한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야.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남편들도 허락 받고 나가야 되고. 무서워요. 그냥 나갈 수 반드시 받아야지요.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남성도 허락을 받고 여성도 허락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여성만 남성의 이런 문제가 허락을 되지. 받아야 되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무슨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남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구두로는 안 되고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네, 가운데는 뭔가요? 춤추는 것도 춤을 남편 추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게 안 돼요. 아, 공공장소에서. 네. 그러면 유빈 씨 아이돌인데 네. 춤 못 추나요? 아이돌이 나올 수가 없죠. 아이돌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TV 야. 방송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와.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머리이죠. 요거는 네, 이렇게 다닐 수가 없죠. 머리를 내놓고. 그렇지. 네. 그런 결론이 하나로 연결되네요. 요즘에 히잡 때문에 뭐 시위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주제가 아마 그것과 관련된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2살 아주 젊은 아민이라는 여성이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후 3일 만에 죽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도화선으로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란인들의 동조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위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시위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지를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시위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حکومتش باطله فرسی بجنگ تا بجنگی Women like freedom حتما دنیادا جواب برسم 충격적이네요. 야. 아, 이거 보니까 단순히 히잡만 갖고 벌어진 게 아닌가 봐요. 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얽혀 있는데. 근데 쌤 특히 이런 이슬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재스러운 종교로 인한 저런 나라에서 저렇게 히잡을 벗어 던지고 불태우는 과격 시위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런 현상들은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그 무엇보다도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이 그러면 히잡을 쓰기 싫으니까 그러면 쓰지 말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히잡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벗을 경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적 정체성에 바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광화문 복판에 나가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위가 네.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근데 선생님 보니까 히잡뿐만 아니라 이제 시위대 여성분들이 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얘기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아주 극진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너무나
불의를 당했을 때, 예, 불의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의 의식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이거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저는 처음에 히잡이 머리를 가리는 거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내가 자르겠다 약간 이 뜻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의를 다진다는 거는 네, 생각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서 이 동영상이 SNS에 퍼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이 마흐사 아미니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뭐 의문사 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참 슬픈 일인데요. 22살 꽃다운 나이잖아요. 테헤란에 여행을 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남동생하고 자기 친척들이 있는 테헤란으로 여행을 하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도 순찰대에 잡힙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고요. 그리고 3일 후에 의문사로 나온 거죠. 근데 주변 증언에 따르면은 구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서 안에서도 구타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 쪽에서는 구타한 적 없고 ضرب و شتمی تا کنون از دستگاه‌های نظارتی به ما گزارش نشده. ما چون روی مسئله حساس بودیم که ببینیم اتفاق افتاد هیچ 아마 어렸을 때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검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두개골 쪽에 무엇인가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갔고 그리고 어렸을 때 7살 때 앓은 것은 있지만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좀 더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 문화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결국은 조금 과잉한 것 같은데 잡아가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결국 이렇게 사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시위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뭐 죄송하다, 뭐 관련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네. 그나마 나았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3일 동안 가족들이 몰랐다는 게 큰 거죠. 와. 그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그냥 시위를 한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 뭐 남자분들도 동조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한편 느끼기에 군인들한테 죽으면 어떡하지가 먼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성의 히잡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여성만 나가서 시위를 할 것 같은데 왜 남성들이 시위를 할까요? 내 딸, 내 부인 뭐 다 이런 문제여서 그런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내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누나도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흐사 아미니 양이 잡혀간 게 13일이고요. 죽은 게 16일이고 알려진 게 그리고 17일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기간에 지금 이어지고 있고 조금씩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위하면은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주동자가 이렇게 주동을 하고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발적이구나. 네. 와. 쌤, 근데 그런 시위인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러게 거예요? 사망자가 많이 굉장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강경 진압을 요청을 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치는 체제와 관계 안 되냐, 경제는 체제와 관계 안 되냐고 얘기하시지만 히잡은 말 그대로 이슬람의 핵심적인 정숙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 밀리면 이슬람 체제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이거 밀리면 다른 것도 또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히잡을 허용한다? 그러면은 좀 있으면 술도 팔게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유를 네. 달라가 되는 거죠. 야, 세속적으로 디스코장 열어달라. 미니스카트도 있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히잡선은 과거의 시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정부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외부에서 사주한 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외국에 사주 왔다고. 아니, 정부는 맨날 그런 전혀 핑계를 상관이 내. 없는데. 수단 세력이 들어왔다. 이것은 다른 데가 목적이 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제가 국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주변에서 제일 미운 오리새끼 국가거든요. 예, 미국도 싫어하고 주변 국가도 다 싫어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많이 해왔어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미국 CIA에 이란 담당을 딱 집어넣고요. 그 이란 민심교란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시위가 나면은 네. 이게 단순하게 항의 시위가 아니라 무엇인가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 이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유는 있네. 와. 근데 뉴스를 보면 지금 이란에서 뭐 인터넷도 다 차단됐다, 트래픽이 완전 확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최근에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차단하는 게 이 인터넷망이에요. 인터넷망에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란의 또 젊은 친구들은 이 빠져나가는 그 프로그램을 다 빠져나가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기술력을 네. 정부가 쉽게 이길 수는 없는 그렇지. 그런 상이 상황. 안 되는구나. 요즘 세상에 완전히 차단한다는 건 맞아요. 사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의 뉴스 시간. 갑자기 음악과 함께 가면이 나타나더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방영됩니다. 표적이 하메네이를 조준하고 있고 아래에는 히잡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를 포함한 여성들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11초 동안 방영됐습니다. 알리의 정의라는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가 예전과 굉장히 다른 양상이 뭐냐면요. 예전에 정치 시위나 경제 시위 하면은 경제적인 것은 흔히 있는 시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잘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유명인들이. 예. 근데 이번 시위는 우리로 치면은 스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지지 의견을 내놓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주 젊은 가수인데요. 시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란 내에서 트위터 같은 데에 항의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시태그를 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해시태그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이란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차단하고 체포를 했는데 이미 노래는 다 퍼진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도 따라 부르고 있고요. 시위대들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이란의 축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알리 카림이라든지 유명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란 선수들이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 예, 평가전을 하는데 네. 국가 연주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검정색 자켓을 그 운동복 밖에 입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입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의의 표시죠. 검정색으로. 이런 건 도저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جبهی کرده برجاده اما آوی کرده سری باغچه جنجیان آزادی جنجیان آزادی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 저랑은 굉장히 먼 나라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어요. 네, 그 이란 시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테헤란도. 테헤란로. 네. 그것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수도를 거리 이름으로 한 나라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 정도 친하네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뭐 워싱턴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뉴욕로도 없습니다. 파리로. 야, 근데 없다. 네, 그러네요. 테헤란로가 있고 네.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로가 있어요. 몰랐어요? 진짜? 그 교환한 거예요 그거. 교환한 거예요. 굉장히 네.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고요. 아 진짜요? 예, 한류 드라마 컬처가 엄청나죠 거기. 네, 이란. 그 대장금, 주몽. 주몽. 네, 그 한때 이란에 가면 저를 보고 다 주몽 이랬었어요. 한국 사람들 다 주몽 그래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데, 우와. 근데 주몽과 대장금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극이야. 한복을 입고 다 이렇게 좀 노출이 별로 없어. 여성들이 이거 천재예요, 천재. 신성철 씨가 오늘 아니 그냥 홍천재로 바꾸세요. 네,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재밌는 것들은 인기가 끌 수가 없죠. 그러네. 일단 여성들의 복장이 문제가 될 텐데 아. 사극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키스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야. 최고의 로맨틱한 장면이 그냥 달 보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님 이런 거. 그 정도는 허락되는 거지. 그 대장금의 인기도가 시청률이 90%라고 하는데 90이요? 네. 이란 국영방송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머지 10%는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들이래요. 와, 다 봤다 이거네. 다 봤다는 거. 와, 10%. 대장금을 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제재 때문에 우리하고 사이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또 키워드로 하나 더 드린다면 이 나라의 지금 현재 공식 국호가 국호? 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오. 예. 그런데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게 이 나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공화국이 아니고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아 이슬람. 정답. 뭐가 정답이에요? 질문이 없었는데. 아,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종교가 국가에 안 들어가 있죠. 아니죠. 이게 세속 국가죠. 아, 그러니까 이란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달리 종교적 요소가 가미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두 가지. 근데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도 정말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데 너무 있고 중요한 땅이지. 크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자원도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 중동에 있으니까 다 아랍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페르시아. 예, 근데 이란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네.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61%, 그리고 한 16%는 투르크어 계통을 쓰는 아제르바이잔, 아제르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쿠르드인들이 한 10%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종파가 크게 두 종파가 있어요. 크게요. 시아파, 수압, 수이파? 순니파. 네, 순니파, 천재에서 시아파. 1점 뺄게요. 확실하십니다, 쌤. 네,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요. 굳이 말씀을 비유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순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100명 중에 85명 내지는 90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시아파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인데 이란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네. 그럼 뭔가 시아파는 좀 더 독실한 어떤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다. 아, 그러진 않아요. 또 1점 더 뺄게요. 이러다가 천재에서 전쟁이 그냥 되겠어. 998제. 조용히 계시면 똑같이 순니파나 시아파는 아주 성실한 무슬림들인데 왜 갈라지냐면 양쪽 다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인류 최후의 예언자고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는 것은 합의를 해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긴 공동체를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네.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가 가장 적법한 사람이냐를 두고 사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직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시아파고 순니파는 아니다.
예언자께서 누구를 지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뽑은 거로 가면 된다. 좀 더 넓긴 하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까운 혈통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 시아파들은 그 전통을 그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히잡을 쓰는 나라들은 다 이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 이슬람교 경전이라는 코란에 뭐 히잡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건가요? 있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히잡이라는 말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쿠란에서 나오는 히잡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히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네. 뒤집어 그런데 이제- 쓰는 보자기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 히잡이라는 말이 네. 일반적인 용어가 돼버린 거죠. 유명해서 이제. 네. 사실 히잡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우리 하루 종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차도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어인데요. 차도르 이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얼굴만 길이가 나오게. 예,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다리까지. 예, 전체적으로 크게 굉장히 크죠. 니캅은 말 그대로 여기 눈만 나오게. 눈만 나오게? 닌자처럼. 부르카는 조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싶지 않아도 탈레반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 눈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망상. 망사처럼. 네, 망으로 망사로. 보이네. 그 외에 보통 많이 쓰는 게 긴 천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고요. 딱 봐도 의상부터 저렇게 억압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런 생각에 너무 안쓰러워. 그런데 히잡을 안 쓰면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히잡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히잡을 만나요? 만들어서 메이드 수출을 코리아를 한다고? 어마어마하겠다. 그렇게 많이 산업이 있구나. 예, 대구가 또 거기에 또 대구가. 대구를 먹여 살리는 것. 금융공업에. 그래서 저도 두바이에 가면 히잡은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입장 바꿔놓으면 그러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저기도 뭐 연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 연애라면은 공식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여줘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부르카 결혼하지 쓴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겁니까? 부르카보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부르카가 아름다워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고 만나는 아니 거야? 사실은요 사랑은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 아버지들끼리 사랑은 중매를 타고네. 중매를 타고. 야.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럼 항상 히잡을 써왔던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란은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을 중요한 삶의 방식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히잡이나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근대 왕정을 시작한 왕이 우리 유럽처럼 가야 되겠다 해서 1936년에 히잡을 강제로 벗기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우와. 히잡 그 옛날에? 히잡 금지법. 착용하지 말라고. 착용하지 말라고 집하고 반대죠. 와, 그 왕 완전 개혁적이네. 굉장히 계획적인데 성공했을까요? 안 됐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왕. 여성들이 완강하게 진짜요? 여성들이? 네, 여성들이 완강하게. 왜냐면요. 이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벗으라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그걸 또 예. 지키려는 자들이 예, 있다고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히잡 쓴 사람들은 강제로 길거리에서 벗기고 폭력도 행사하고 아이고.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집에서도 강제로 벗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극단적이구나. 그런데 히잡이 너무 문제가 크니까 그의 아들이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네. 모함마드 레자 파할라비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함마드 레자는 안 써도 좋다고 그냥 둔 겁니다. 그렇지만 근대 개혁을 계속 밀어붙여요. 근대화 개혁. 그래서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로그램대로 국가를 개혁하고 네. 근대화하라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래서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네. 네. 아주 재밌는 편지인데요. 네. 이거는 이 팔레비 국왕이 근대화를 하면서 건너에 있는 사우디 국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나의 형제여, 근대화를 하십시오. 국가를 개방하십시오.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십시오.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게 하십시오. 디스코 장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께서 왕자를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 이제 사우디에서 나오는 거죠. 폐하, 충고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폐하가 프랑스의 샤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제 궁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 계십니다. 대할 국민 90%가 무슬림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왕같이 자꾸 약간 마귀알몸 같은 말씀하세요. 이러면 또 반대한 거네요, 또 내용.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은 충고는 고맙지만 당신 문제를 잘못 짚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근대화를 하라고 편지를 보낸 이 팔레비 왕. 팔레비 왕조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란 혁명으로 무너졌을 때 주동을 했던 지도자가 호메이니인데요. 이분과 이 따르는 사람들이 팔레비가 밀어붙인 일련의 세속화 정책은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슬람 정부 기관에 여성이 나체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성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히잡을 쓰면은 괜찮습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문제가 없죠.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합니다. 이게 1979년 3월 7일에 한 얘기거든요. 그때는 히잡을 안 쓰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 말이 당시 이란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다음 날 많은 여성들이 히잡 착용 거부 시위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왕을 끌어내려서 새로운 공화정이 됐으니까 민주주의가 왔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히잡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놀래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별 소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히잡은 이슬람 문화와 함께 서구화를 막는 일종의 대표적인 상징이 돼요. 네. 그리고 81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이슬람 복식 준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히잡 착용을 법제화합니다. 이제부터는 써야 돼 있죠. 81년부터는. 네, 법제화니까. 그리고 83년에는 국회에서 뭐를 통과하냐면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태형에 처한다. 태형 몇 대? 때리는 거. 때리는 거잖아. 74대. 더 나아가서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 60일간 구금형에 처하고요. 감옥에 갇혀요. 네.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200만 리알에서 1000만 리알이에요. 그러니까 리알이라는 건 이란의 화폐 단위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만 8천 원에서 34만 원이거든요. 뭐, 34만 원이 별로 어느 그렇게 안 정도예요? 비싼데? 우리한테는 안 비싸게 보이지만 이란의 평균 월급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한 5천만 리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5천만. 월급의 5분의 월급의 정도 나는 5분의 1. 네. 그러시면 한 100만 원 그렇죠. 정도. 500만 원 한 달에 버는데 100만 원을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대. 히잡만 안 썼다고. 그리고 정가 기록도 남게 되고요. 정가 기록이 남죠. 네, 기록이 남죠. 네. 범죄군요. 네. 히잡을 안 쓰니까. 범죄죠. 잘못하면 자네는 시잡 7범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그건 가중 진짜 처벌 심각하겠네. 되겠네요. 완전. 와. George Floyd got killed here in America brutally by a police. The whole world got united. Where is the free world? من بی حجابم بشنوید 21 پیرماه نه به حجاب 21 پیرماه نه به حجاب اجباری 지금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눈 화면을 봤을 때 나의 은밀한 자유라는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는데 중간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무심한 듯 히잡을 깃발처럼 흔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2017년 12월 27일 사건이거든요. 엥겔랍 거리라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화문, 뭐 세종로 이런 정도 아주 중요한 거리거든요. 거기에 그 유틸리티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위로 올라가서 히잡을 벗고 막대기에다 히잡을 하고 서 있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던 사진입니다.
애댁이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31살이라고 알려졌고요. 아이도 있고 굉장히 어린 아이가 있고요. 네. 근데 아이까지 있는데. 아니 그분 혹시 어떻게 됐는지 잡혀간 거 아니었- 걱정이 예, 되거든요. 처음 사건은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2018년 10월 달에 이번에는 앵겔랍 광장이라는 데에서 네. 풍선을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잡히거든요. 이 두 번째가 되니까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이란 정부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여성들도 거기에 또 굴하지 않고 또 계속 하니까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달에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 아프샤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네. 이 아프샤리가 همین کمپین چهارشنبه سفید پیوستیم و به حجاب اجباری نمیدیم با امید آزادی. 히잡을 두르지 않고 테헤란 거리를 자신이 걷는 영상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받은 형량이 24년 형량. 어떤 범죄가 적용이 되냐면 이란 형법 중에서 비도덕적인 일이나 매춘과 같은 것을 조장한 사람이나 매춘하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해요. 그런데 바로 지금 히잡을 벗고 그러한 선동하는 게 매춘과 가까운 것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이 15년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많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항의를 했고 결국에는 올 4월 달에 네. 5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5년도 사실은 5년도. 예, 그게 그러니까 히잡만 벗은 문제가 아니라 히잡을 벗고 그거를 동영상에 올리면서 고무선동한 했다. 죄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까지도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건 히잡 하나 벗고 5년. 걸었다고 24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싸워서 5년 한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요 시위에서 좀 놀라웠던 건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시위해라 이게 아니라 내부에서 갑자기 빵 하고 터져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안에서 계속적으로 응축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거기 여대생들이 복장들 보면 우리가 농담 삼아서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성향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자유스러운 걸 강조하는 대통령이 들었으면 여성들의 히잡이 뒤쪽으로 많이 가요. 예, 뒤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덮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현재는 조금 강경한 성향을 가진 정권인 건가요? 엄청나게 강경한 정부입니다. 쭉쭉 내려오는, 대통령이.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먼저 대통령은 최대한 그래도 자유라는 초점에 방점을 둔다면 이분은 이슬람의 방점을 더 두는 분이기 때문에 보수파로 분류가 됩니다. 예, 보수파로 분류가 되는데 법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슬람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대단히 불만이 있고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을 좀 강경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을 할 정도로 보수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럼 모든 걸 그 법대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 관계된 것은 양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란 사회가 흔들리면 이란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히잡을 여성의 복장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서 나는 쓰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게 쓰기 싫은데 이걸 써야 된다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 그게 이번 사건 하나로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설명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반발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시위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SNS나 외부에 대해서 잘 많이 알잖아요. 네. 변화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인터넷 때문에. 네, 이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젊은이들도 외부 세계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고요. 그런데 이란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대단히 꽉 막힌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여성들이 운전도 하지 못하고요. 복장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란보다 훨씬. 예. 여성 운전이 허락하기 전에 사우디에 가시면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요. 앞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차들. 운전을 못 하니까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사우디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우디가 2017년에 빈 살만 왕세자가 들었으면서 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히잡 자체는 사우디에서 법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와우, 큰 결정을 내네. 네, 그리고 여성들에게 정숙하게만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8년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주변에서 있으니까 이런 영향도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정권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렇죠. 외부에서는 또 이렇게 사우디의 변화 이런 거 변화.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SNS가 발달하니까 맞아. 옆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란의 한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이번 시위로 체포된 사람들의 90%가 10대라는 겁니다. 네, 10대. 어린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이슬람을 지키려는 어른 세대들 간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대 세대 간의 갈등이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대결이. 좀 많이 없나 보죠. 그럼 뭐 종교, 뭐 히잡 이런 거 우리가 왜 하지? SNS를 워낙 많이 네.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됐나? 서구적인 생각을 많이 뭐, 하고 있어. 뭐 미국 유튜브 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들 막 보고 막 그런 거 보다 보면 BTS를 봤으면 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너무나 막고 있어도 네. 다 돌아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란에 가면은 제일 놀라는 게 제가 모르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고 있나 했더니 아시아 쪽으로 해가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 뭘 봤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하나도 본 게 없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10대들이나 20대들은 전부 다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정부가 아무리 해서 막으려고 해도 또 막으면 뚫고 나가니까 네.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도 어쨌든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있어 왔던 거죠. 그렇죠. 사회 변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죠. 가장 컸던 거는 2009년 녹색 운동이라는 건데요. 네, 2009년에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부정투표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야당 대표가 이겼는데 패배항으로서 나오니까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때 색깔이 녹색이고 그래서 녹색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요. 시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위대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었고 두 번째는 2019년에 유가 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항의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란이 넘어갈 것처럼 다들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역시 강경 진압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위들의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대규모 시위들은 보통 주동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동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시위가 그냥 끝나요. 많이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번 시위는 좀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이번보다 훨씬 큰 시위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란 사회는 변한 게 없었다. 물론 이번에는 이제 주동자가 없는 그런 산발적인 시위이긴 하지만 역시 이란 사회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모습을 봤을 때 변화가 쉽사리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위들과 이번 시위는 굉장히 다른 게 이런 시위들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였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잡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히잡은 직접적으로 내 가족한테 오고 나한테 오고 다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느끼는 게 많은 거고요. 저는 이게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이러한 시위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건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정부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무언가 양쪽에서 의견이 나올 거고 네. 그게 잘 돼서 해결책을 찾지 않던 이 시위는 이란 사회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골칫거리라고 했으면 골칫거리고요. 생각할 거리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쌤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제 또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란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삶이 나아질 방향이라든지 방법 같은 게 없을까 싶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일단 이란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이란 사회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냐면요. 한 가지 환율을 예를 드릴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시작할 때쯤에 이란이 1달러에 4,000원 정도 했어요. 네. 1달러에. 지금은 얼마 할까요? 우리나라도 1달러에? 네. $1. 우리도 거의 몰랐지. 3만입니다.
나 8천 정도 얘기해놨는데. 3만 네, 몇 7배네요. 배야? 7.5배. 왔어. 7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뭘 살려면 지폐가 막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이란 친구가 네. 한국에 온 적이 안 되겠다. 있었거든요.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뭐라? 10달러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돈을 준비해서 가는 것까지. 한국에서 10달러를 쓰는데 옛날 같으면 10달러가 사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5,000원. 네. 그런데 그 10달러 쓰려고 봤는데 그걸 돈으로 이란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란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이 떨리겠네. 그러니까 이란의 대학 교수들 월급도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고요. 이들이 해외에서 중요한 발표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쌤 말씀이 이 정도로 이란 경제가 어려워진 뭔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의 제. 미국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란은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이란이 절대 평화적으로 핵 개발 안 하고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에서는.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주변 국가들은 믿고 있는데 그 이란과 손을 잡고 오바마 행정부 때 제재를 한 끝에 결국에는 핵 협상을 2015년에 타결했거든요. We have a historic opportunity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n Iran and to do so peaceful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mly behind it. 주변 국가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란이 핵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말을 듣고 이란에게 다시 제재를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이란은 사실은 1979년 혁명 성공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최근의 제재가 굉장히 힘든 거는 뭐냐면 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인 석유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석유를 못 사게. آقای ترامپ قمارباز بدان در آنجایی که فکر نمی‌کنی ما در نزدیک شما هستیم.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이란이 그 원유 수출 대금을 한국에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미국이 제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못 보내서 이란 당국이 한국에 그 원유 돈 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를 오바마 대통령 때 제재를 할 때 달러 사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에서 석유를 사오면 달러로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가 이란한테 줄 돈을 이란이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계좌를 터서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금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여기에서 받아가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그러네. 거래 방법이네. 딜이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했을 정도로. 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더 강하게 막아버리니까 네. 우리 통장에 쌓인 이란 돈이 이란 돈인데도 못 나가. 우리가 줘야 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주면은 제재 위반이에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제재 위반이 되면 은행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다 줘야 될 돈이 70억 달러입니다. 와. 10억 달러? 우리가 이란한테 줘야 될 돈이 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엄청 많죠. 네, 거의 10조 정도 되겠죠. 뭐 환율하면 9조, 10조. 네, 9조 정도 됩니다. 이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이란 사이가 대단히 나빠요. 네, 이란이 한국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걸 왜 못 주느냐인데 우리는 주면은 제재 위반이니까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주는 것보다 은행들이 안 줘요. 이걸 줬다가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이렇게 강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게 그것도 막 수십 년 동안 받으면
사실 어떤 나라도 정상적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오바마 때부터 핵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이란에 수출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 생각하기에 그렇지.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라면 굉장히 굉장한 걸 거야. 네. 생각하지만 네. 철강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꼭지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전용할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보는 제재의 시각에 대상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와, 그러네요.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 이란 계좌를 터서 제가 만약에 이란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돈을 받을 돈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자 이거 샀으니까 이거 돈 주십시오 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증명서를 다 만들어서 제대로 했다는 걸 증명서 해야지만이 받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 피해를 국민들이 다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란의 국민들이 감수를 하는데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동안 중산층들. 사실 중산층이 튼튼해야지 나라가 부강한 거거든요. 이란이 나름 중산층이 튼튼했는데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거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란을 쪼이면 이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이란에서 시위만 나면 희망을 가져요. 그래 우리 제재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하고 더 제재를 풀 생각을 하고 더 제재를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쌤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란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란 젊은이들 세계에서 고급 두뇌 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렇겠지. 유출이요? 두뇌 유출. 네. 밖으로 떠난다는 건가요? 무조건 나갑니다. 거의 1년에 10만 명씩 나간다고 봐야 돼요. 와, 젊은이들이? 네, 젊은이들이. 이란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들었거든요. 높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란을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오는 데는 큰일이네요.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데 사실은 근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돈이 돈도 문제가 없고. 되죠. 똑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만약에 미국 대학 교수인데 이란 학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학생을 뽑고 싶은데 저는 뽑아서 학교에다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이 학생이 미국에서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자를 못 받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제재에 걸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걸 굉장히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이민법을. 네. 그래서 이번 시위에 네. 특히 이 이란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반영하듯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이들이 개혁 개방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러한 과격한 행동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부에 네.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을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협상이 성공을 해서 이란의 제재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란 사회도 숨통이 터지는데 언제까지 이란을 압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성들이 시위를 나서고 국민들이 시위 나서니까 계속 더 제재를 하면 더 잘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제재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잔인한 비인도적인 일입니다. 근데 쌤 요즘 분위기가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흐르면서 핵 그러면은 전 세계가 지금 뭐 트라우마가 걸릴 지경인데 핵협상이 뭐 단기간에 해결이 돼서 이란이 미국의 제재가 풀릴지에 대해서는 요즘 분위기상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는 거의 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보건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아주 열심히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서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동을 거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지금 해보려고 해도 또 하나의 큰 벽이 하나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미국민한테 이란은요 악마와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란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표를 다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선거 전 예전에 하던가 아니면 선거 끝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거한다는 것은 바이든으로서는 거의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더 어렵게 된 게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이렇게
진압을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지금 다 봤잖아요. 미국민이 안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정부하고 핵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니 당신은 인권을 얘기한다는 사람이 자국민들을 저렇게 진압한 정권과 어떻게 핵 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위가 핵 협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복잡하고 무슨 방향으로 갈지.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게 그 중간선거 11월 이후에 끝나고 나서 만약에 뭐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이 좀 많은 의석을 좀 차지하고 이러면 약간 뭐 미국의 입장이 변화가 되는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모든 관심은요, 선거 후에 뭔가가 될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해요.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란이 기존의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사찰을 받아라. 예, 사찰에 합의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게 핵 협상을 타결을 했어요. 네. 근데 또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예, 바뀐다면 또 다시 옛날 트럼프처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을 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대통령 지하에서는 그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어쩌면은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한번 하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극적인 소식은 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각국이. 네. 각국이. 예, 러시아를 보니까 러시아를 손을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러시아가 핵으로 위협을 하니까 걱정되는 거고요. 전쟁 초에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이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보는 순간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란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러겠죠. 강대국에게 둘러싸이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은 자체가 우리는 핵을 갖겠다 말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주변 국가들이 믿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진짜 극적인 뭔가 정말 좀 진짜 전환이 일어났으면 힘들다. 좋겠는데.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시작을 오늘 사실 마흐사 아미니의 히잡 그 시위 의문사 시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와 정말 이란이 갖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뭐 경제적 고통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란어로 젠데기, 어저디. 예, 잔 하면 여성이고요. 젠데기 삶. 어저디 자유입니다. 여성 삶 자유. 이게 이 시위의 가장 큰 구호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삶을 여성들이 히잡 미착용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바탕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이란인들의 슬픔이 같이 녹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언제까지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쓰는 히잡 착용 여부를 여성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실현해 쓴 사회로 이란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위에서 제기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란 정부가 생각을 하고 이란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란을 더 멋진 나라, 또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이슬람을 연구하고 이슬람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또 자유 세계 시민으로서 기대해 봅니다.